네, 3월 30일 화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 3월도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틀을 남겨놓고 오늘 좀 시원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현재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좀 살펴보면 최근 강했던 민감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LG전자를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도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시장 상황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호떡 뒤집기. 어저께 이제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쉬어가고 어제까지 약간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자동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서 업종 대표주들 흐름을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그야말로 강한 시세를 좀 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보시면 이제 포스코가 한 1% 정도 약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 많이 빠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대규모 수주 소식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되다가 오늘 이제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선주 중에 이제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상 오늘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조금 전에 이제 특징주로도 이제 소개가 좀 됐었던 LG전자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제 마그나가 애플카 이제 수주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기아차가 EV6 새로운 이제 모델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에 힘입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LG전자를 포함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모비스가 한 4%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경기 민감주와 또 기술주들의 이 순환매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으실 때 너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쏠려서도 안 되고 너무 기술주 쪽으로도 쏠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저점 매수를 이제 고려해 보시면 되고, 기술주들이 또 상승하고 있을 때는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는 경기 민감주들도 순환매를 이용해서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어제도 강조해드렸다시피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지금처럼 이제 종목 장세가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가 될 때 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어제와는 또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는 섹터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섹터를 미리 선점해서 상승 흐름을 타보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영민 DJ 편입한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언급해 주셨던 KCC 글라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KCC 글라스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가장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서도 건설업종에 속해 있는 각 섹터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제 분류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KCC 글래스는 말 그대로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업황이 이제 살아나는 모멘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 미국의 이제 투자 모멘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 모멘텀,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 정책에 이제 방점을 두고 정책의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건설업종이 정책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 섹터별로 보면 그 안에 이제 건자재 종목 중에 하나가 KCC 이제 글래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어저께 소개해드렸거든요. 49,150원짜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도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돌아나가고 있는 단계고 5만 원대를 넘어서야만 이제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대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5만 원을 약간 좀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시가가 이제 5만 100원짜리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5만 800원까지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났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이 5만 원대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정부의
지자체,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정책 어떤 모멘텀에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건축용 이제 판유리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KCC 글라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7,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CC 글라스 5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세 분출 가능할지 기대감이 실려져 있습니다. 목표가 57,000원으로 홀딩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국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지난주에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3월 25일 날 말씀드린 거니까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뭐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던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던 누가 만들던 간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가장 좀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SKC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11만 원도 이제 깨졌었다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반응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벌써 이제 13만 원대까지 살아나면서 추세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동박을 만드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6만 3천 원대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많이 빠져있던 자리에서 저점에서 이제 약간 공포에 이제 매수하는 자리였는데 매수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뭐 한 1%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단기 목표가를 제가 7만 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한 9% 정도 수익을 이제 기록 중인데 일단 1차 목표가는 뭐 7만 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7만 원을 좀 넘어간다면 절반 정도 이제 차익 챙기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또 7만 4천 원 정도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종목들의 이제 투자분 심리가 좀 살아난다라는 거. 어쨌든 애플카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잊혀질만 하면 다시 좀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은 지금 아직도 애플이 이제 파트너를 찾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아차한테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뭐 LG그룹한테도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이제 애플이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미국 이제 현지에 있는 GM이라든지 포드와 같은 기업들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기업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 혹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애플카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또 2차 전지 배터리나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좀 됐었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현재 9%대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단기 목표가 7만 원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가 서울 옥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미술품 경매가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이 종목의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 15% 정도만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전 고점 대비하면은 무려 77%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주가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듯 하다가 거의 10%가 넘게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서울 옥션이라는 기업이 결국은 경매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잖아요. 이런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이제 추진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또 쿠팡, 마켓컬리 이런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수혜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지어소프트라는 기업, 이 회사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수세가 좀 잡히면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어저께 살짝 좀 눌렸지만 오늘 다시 이제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울 옥션이라든지 지어소프트 역시나 이제 지어소프트도 마켓컬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직상장을 추진한다 그러고 쿠팡이 또 일본에도 이제 도입하는 걸 손정희 회장이 또 검토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계 2위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 서울옥션, 지어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만약에 이제 5일선 가격 이탈이 좀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저점 매수 차원에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옥션 현재 77%대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어소프트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함께 남겨주셨으니까요.
테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는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운피플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5,0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세요. 40% 들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 뭐 현재가 부근 쪽이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정리를 할까, 들고 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비중 중소형주에다가 특히나 이렇게 또 비중을 좀 많이 매수를 하시면은 잔소리를 정말 좀 많이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25,000원대라면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자리에서 저점 매수에 나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중이 40%라는 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수가 근처에서 좀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또 경기 민감주들이 좀 쉬잖아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좀 쉴 때 다음 순서로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경기 민감주들 대표적으로 뭐 건설업종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또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한 20% 정도 비중은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라운피플이라든지 인텍플러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3D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주로 만드는 회사고 특히나 이제 이 라운피플은 3D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응용하는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5,000원짜리가 이제 지지가 된다면 단기 가격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차 목표 가격은 28,500원 정도 직전 고점보다 조금 아래 박스권 상단 위치에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피플 비중이 좀 많으신 만큼 절반은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고요. 절반은 28,000원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세실업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15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의류 제조 쪽도 경기 회복 쪽에 대한 기대감이 네. 많이 실리면서 흐름이 좋을 것 같았는데 최근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원무역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제 의료 관련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한 거는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지만 겨울이 역시나 또 성수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분기, 1분기가 이제 실적이 좀 가장 잘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3월, 이제 4월 달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손실이 좀 크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좀 의료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 고점 부근에서 일부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저는 좀 맞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본다라고 하면 좀 더 굵직굵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있죠. 철강, 건설, 조선 이게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종의 이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공략하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매도 후에 종목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매도 전략을 남겨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철강과 건설 쪽 공략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영민 DJ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제가 이제 오프닝 때 길목을 좀 지키는 매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12,750원에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해성DS라는 종목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성DS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해성DS가 장중에 거의 뭐 6%, 7% 가까이 지금 급반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직전 저점 부근에서 또 바닥을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해성DS도 위치가 상당히 좀 좋은데 이 종목은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가 역시나 이제 MCU 칩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6년에 이제 요즘에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이제 매그나 칩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 중국 자본한테 지금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이제 매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매그나 칩으로부터 분사를 해가지고 이제 설립을 한 회사가 바로 어버브 반도체다라는 회사고요. MCU 칩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고 작년에 창사 이래의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17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실적이 정말 좀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 칩이 워낙 좀 호황이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TV라든지 가전제품 이 교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출시하고 있는 이제 비스포크 브랜드 가전제품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고사양급의 이제 가전제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비스포크에 들어가는 MCU 칩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오버브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이제 거의 모든 가전제품들 비스포크 냉장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냉장고가 거의 뭐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디스플레이에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온도 조절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제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제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바로 이제 MCU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칩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작년에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어버브 반도체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 칩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MCU 칩으로까지도 이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장용 임제 MCU 칩, 8비트 MCU 칩을 주로 생산하다가 32비트 MCU에 대한 투자라든지 개발에도 이제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용 MCU 칩까지도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될 수 있겠다. 여전히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품귀 현상을 좀 빚으면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품귀 현상을 이제 빚으면 빚을수록 이쪽으로 빠르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시장의 주목을 더더군다나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부브 반도체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7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뭐 21선 눌림목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자리까지 1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려 볼 거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쪽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기로의 길목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올해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네. 25,300원 현재가에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AI라든지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타겟팅 광고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성장 단계의 기업이고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 기업의 이제 미래 성장성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LG그룹이라든지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이런 이커머스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동사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타겟 광고를 추진을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패턴, 행동 패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빅데이터화 시켜서 각 고객층, 연령이라든지 소비 계층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제 필요한 이제 마케팅을 타겟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가 바로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드레스블 TV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TV를 통해서도 이제 1대1 맞춤형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어드레스블 TV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TV 시장에서도 타겟 광고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요 회사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 무려 35억 개가 넘는 이제 비식별 아이디와 4,300만 명의 이제 가상 소비자 아이디를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 기업으로서 특히 광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가 와이더 플래닛이다. DMP 플랫폼 그러니까 광고 타겟팅 광고 마케팅을 해주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가치를 좀 주목해보자. 지금 당장은 실적보다는 미래 이제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25,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28,000원, 손절 가격 22,000원 잡아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제가 22,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이 손절 가격은 반드시 좀 준수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AI 쪽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입니다. 와이더 플래닛 목표가를 2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강하게 올라와 주고 네. 있습니다. 상승폭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데 또 이러면 왜 이럴까?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많은 네.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결국 최근 시장의 하두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이제 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오늘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꽤나 많은 이제 대규모의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좀 더 주목을 좀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